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데서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게 궁금하시죠?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에서 나오는 파이낸셜 타임스 오늘자에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영국의 정보기관 하면 영국이 원조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MI6 그리고 MI5라고 그러는데, MI6의 장을 했던 MI6는 해외 정보기관입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고, MI5는 방첩기관입니다. 간첩을 잡는 기관인데, 이 MI6의 장을 했던, 그러니까 정보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름이 존 스워즈란 분인데, 스워즈란 분이 이 북한 핵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보기관장 이름을 언론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0여 년 동안 현재 MI5, MI6의 장이 누군지를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기자들이 정보기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에 사진을 내지 않고 이름도 내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 전통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분이 쓴 칼럼의 제목은 핵 위협은 외교를 통해서 컨테인할 수 있다. 이 컨테인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핵 위협은 외교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분이 핵 전력, 일반론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핵 전력을 파키스탄, 인도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파키스탄이 뒤에서 조종한 뭄바이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뭄바이 호텔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해서 한 번만 이런 짓 더 하면은 우리는 파키스탄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존 스워저 씨의 고민은 뭐냐, 그때 현직에 있었는데 걱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약속대로 인도가 파키스탄을 친다면, 그때는 이제 재래식 군사력으로 치죠. 군사로 치면은 틀림없이 파키스탄이 무너지게 돼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3번 전쟁을 했는데 다 파키스탄이 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인도가 약속대로 파키스탄을 치면은 파키스탄의 재래식 군사력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파키스탄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때는 핵을 쓰게 된다. 파키스탄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밀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 그래서 핵이 바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인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때는 유럽에서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소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서유럽 국가, 프랑스라든지 독일, 서독이라든지 다 합쳐도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전쟁을 막았느냐 하면은 핵 전력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을 가지고 소련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을 막았다 이거죠. 이처럼 핵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밀릴 때 쓰는 무기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똑같다는 의미죠.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은 재래식 군사력 경쟁에서 한국에 밀리니까 값비싼 핵무기 개발에 나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이 존 스워즈, MI6 영국 정보기관의
장을 경험했던 이 노련한 정보맨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 억제하는 것이다. Contain and deter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통제를 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통제와 억제다.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 전력을 때려 부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에서 만든 계획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막히는 게 있다. 군사적으로 공격할 때 한국에서 엄청난 피해가 난다. 따라서 억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사람 주장입니다. 억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럼 억제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북한을. 그 협상 테이블에서 출발점은 뭐가 되겠느냐?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한국, 미국 이쪽에서는 북한에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될 것이다. 뭘 주는 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게 경제 원조든지 아니면 체제를 보장하겠다든지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그렇다고 해서 핵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김정은이 핵 폐기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을 바꿔서 김정은의 핵 폐기는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김정은이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다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첫째, 방어망을 철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핵미사일 방어망을 철저히 하게 만들어서 북한이 서기만 하면은 그날로 북한은 완전 파괴가 된다는 것을 잘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그게 해결책은,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 함정은 첫째, 서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오해에 의한,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레이더에 이상한 물체가 오고 하면은, 아, 이게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양이다. 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먼저 핵을 쓰는 그런 상황도 예상할 수 있고, 북한의 핵이 다른 IS라든지 다른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면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3자의 입장인 영국 정보기관장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난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아베 수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식사를 곁들이면서 그게 끝나고 나서 일본 신문 보도에 의하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따로 만났답니다. 따로 만나서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수상에게 이렇게 북한을 압박하면은 북한이 언제쯤 협상 테이블로 나올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의 기사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약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아,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이상 하면은 이 체제가 내 정권이 무너지겠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그 임계점이 어디냐 하는 게 궁금해서 아베 수상한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국 정보기관장이 말한 두 개의 길밖에 없느냐. 하나는 인정하고
그 대신 못 쓰도록 한다. 아니면은 군사적 조치를 한다. 한국이 심대한 피해를 입는 것을 각오하고 이 두 길밖에 없느냐 하면은 하나의 길은 있긴 있죠. 그게 김정은 제거입니다. 김정은을 암살하든지 쿠데타라든지 해가지고 김정은을 쫓아내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쫓겨나간다 해가지고 북한 핵이 그날로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다음 들어설 정권은 김정은처럼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신경을 쓰는, 말하자면 스탈린 다음에 후르쇼프가 등장했듯이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핵 문제를 다루기가 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3의 길은 김정은 제거라는 이 세 가지 지금 옵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미국과 북한의 대치가 극에 달했다가 극적으로 뭐 중국이 중재를 하든지 해가지고 협상 국면으로 갔을 때가 위험합니다. 우리로서는. 한국으로서는 협상 국면으로 가면은 지금도 우리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아베처럼 적극적으로 미국 편을 들지 않음으로 해서 이 입지가 좁아졌는데, 만약 협상 쪽으로 가면은 그 협상의 주 대상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담판을 하고 중국이 협상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하면서 육자회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핵심은 미국과 북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94년에 핵위기가 나왔을 때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에서 담판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제네바 협정인데, 그 제네바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한다고 해놓고 박시단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또 다른 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으므로 그게 2002년부터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약속을 북한이 안 지켰으므로. 그때도 보면은 우리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주지도 않고요. 북한이 담판을 짓고 우리한테, 그리고 일본한테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 지어주는 돈만 부담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십억 달러 날렸습니다. 이런 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좋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북한이 더 이상 우리 핵 개발하지 더 이상 장거리 미사일 만들지 않는다. 실험도 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 대신에 뭔가 해줘야 될 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수교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평화협정을 맺겠다든지, 아니면은 1년에 뭐 20억 달러씩 북한을 지원하겠다든지, 이렇게 될 때 거의 모든 부담이 한국에 돌아올 겁니다. 미북 수교를 해도 한국에 득될 게 없고, 평화협정의 노림수는 한미동맹 해체 또는 약화로 갈 거니까 이것도 한국에 불리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보상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94년에 그랬듯이 봉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핵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핵무기가 없으니까 이 회담장에 나가면 발언권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핵무기가 없어도 일점 불사의 태도, 몇만 명 죽는 걸 각오하고라도 우리는 반드시 북한의 핵을 없애야 되겠다.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인질이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희생되지 않는데,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도 않고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핵무장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회담장에 나가면은 스스로 봉이되는 역할을 자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뒤집어 쓰는 거죠, 말이죠. 뒤집어 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되면은 북한한테 남한이 종속된다. 북한한테 종속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우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니까 미국에도 종속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북한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런 삼류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것이 확실한 데다가 더구나 한국에 굉장히 강한 종북 좌파 세력이 있는데 이 종북 좌파 세력은 결국은 그 계급투쟁론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북한 정권, 중국의 공산당 정권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공통점이 반미예요, 반미. 그러려면은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세력 균형이 형성이 됩니다. 세계에서 현금 동원력이 가장 센 중국, 경제 규모가 이미 미국을 추월한 중국,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국, 그리고 핵무장한 북한, 그리고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이 한편이 되고 한국의 정권을 놓친 보수 세력, 그 보수 세력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는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의 관계가 한반도에서 형성이 되면은 한국은 방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우리의 국가 정체성, 거기서 파생되는 자유, 번영, 복지를 누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가 대륙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대륙 문화권으로, 대륙 세력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동안의 발전은 한국이 미국, 일본, 유럽과 이어지는 이 해양 세력권, 해양 문화권, 흔히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유, 번영, 복지를 누릴 수 있었는데 다시 대륙문화권으로 가면은 대륙문화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여기 북한이 가세하는 이 체제는 자유를 탄압을 하고 사실을 중요시하지 않고 법치를 중요시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문화권입니다. 그쪽 영향권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 사유재산권 이런 것은 유지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성격이 변해버린다. 성격이 변해버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협상 국면으로 갈 때 대한민국이 희생될 가능성이 많다. 협상 국면으로 갈 때 한국이 희생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점을 깊게 인식을 하고 협상 국면으로 가서 북한 핵을 인정해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 말고 다른 시나리오, 김정은을 제거하는 세계의 적으로 되어 있는 김정은을 이 기회에 제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에 영향을 주고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렇게 해서 여론이 바뀌면은 이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이 바뀌면은 정책이 바뀌고 또는 정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요약을 하면은 북핵 문제는 협상으로 가면은 한국은 함정에 빠지거나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깊게 인식을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